손실급보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병훈 전문가님 그리고 반종민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2부에도 스피드 종목 진단 계속되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시고 히든카드 추천 종목까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부보다 2부도 정말 알차게 준비를 맞아요.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선 공통 종목부터 갈 텐데요. 네. 1부에서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하나 마이크론 반도체 후공정 이쪽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876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 되겠고 매수가가 17,000원이세요. 17,000원? 어유 수익 수익 보고 계시네요. 잘하고 계십니다. 네. 20%의 비중을 담고 계시고 있고요.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계단식으로 착착 올라가고 있는 하나 마이크론이 되겠습니다. 자, 저 시점에서 사셨다가 그다음부터 수익의 즐거움을 느끼시고 계시는데요. 그러네요. 자, 과연 이 팔아야 될지 아니면 좀 더 가져가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 최병훈 전문가께서는 투자 의견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비중 축소 의견 드리겠습니다. 비중 축소고요. 소장님은요? 네, 저도 비중 축소 의견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챙기면서 가자라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럼 최병훈 전문가님의 전략부터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우리가 이제 코스닥 종목 중에 좋은 종목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게 하나 마이크론, 뭐 SNS텍, 이렇게 몇 개가 있어요. 그럼 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살까? 이제 반도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핵심적인 종목을 사는 게 안전해요, 훨씬 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일부는 이제 잘 사셨어요. 잘 사시고 뭐 가격도 뭐 특별하게 문제가 괜찮아요. 그래서 괜찮기 때문에 잘 사고 있는데 그건 과연 이제 지금 물어보니까 이제 팔고 싶은 것 같은데요. 한 20% 정도 올라왔으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심지어 20%면 팔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팔지 말지 이제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회사는 반도체 일반적으로 하는데 반도체 장비 뭐 이제 그다음 부품이를 만든 거 하면 제로 네. 두 가지. 근데 이 회사는 장비도 있는데 패키징, 반도체 패키징 하는 회사인데 또한 그거 말고 또 재료가 중요해요. 이제 재료 중에 우리가 식각 공정할 때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실리콘 파트, 실리콘은 이제 파트 만드는 거거든요. 어디서 만드냐 하면 이제 국내에서 있는데 해외 공장은 베트남 비나 이제 하나 마이크론 비나가 있는데 그 공장이 2개가 건설되고 있어요. 한 개는 건설이 완료돼 가지고 아마 하반기에 실적이 이제 가동을 하고 예. 반도체 공장 한번 짓기 시작하면 한 11개월 걸려요. 예.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땅 파기 시작해서 아니면 이제 땅 사가지고 건물 올려가지고 기계 장비 들어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양품이 나올 때까지 한 11개월 걸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공장이 내년에 완공이 돼요. 그러면 1공장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수율 관련된 이제 양산이 시작되고 네. 그럼 내년에 이 공장까지도 양산이 수로 시작되면 매출액이 급증하는 거죠. 그렇죠. 확률. 그래서 이익도 급증. 이 회사는 작년 4분기도 올해 1분기도 이익이 한 50% 줄었어요. 네. 반도체 업황 전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왜 주냐면 원재료 가격이 높아졌으니까 실리콘이 가지고 하니까 실리콘 가격이 높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실리콘은 뭐 화학 걸로 하니까 화학에 이제 거기에 높아져서 이제 마진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익이 이익은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은 줄었어요. 그런데 네. 이게 규모의 경제, 공장을 많이 지으면 이제 그 비용이 안 내려가도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마진이 좋아지는 거죠. 박리담에 그렇죠. 느끼는 거죠. 그 반도체의 기본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확실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올해 예상 실적에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네. 좀 안 나오더라도 한 2년 정도 뒤에는 2배로 늘어나요. 이익이. 증설 효과. 그래서 이 주식이란 게 예. 2020년도 그 전에 보다 이제 앞으로 공장을 짓는다 그러니까 20년도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럼 주가가 이렇게 3, 4천 원짜리가 한 2만 원 왔어요. 네. 2만 오니까 뭐 다시 저가되면 10배씩 오고 하니까 주식이 폭락했잖아요. 이렇게 8,000원대까지 한 70% 빠졌다가 반도체니까 다시 돌파를 한 이유는 바로 미래의 실적이 현재 작년하고 올해보다 확실히 2~3배로 증가되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밑에 왔을 때 2만 원 갔다가 2만 3천, 2천 갔다가 10,000원 이하로 오면 엄청난 기회죠. 그렇죠. 인생 쌀 역전할 때니까. 기회잖아요. 예. 공장 짓고 알고 있으니까. 예. 지금 다 안 좋아서 막 반도체 날리니까 팔아가지고 날린데 많은데 그런데 이때 많이 사가지고 있었으면 이미 그것도 20% 사는 게 아니라 막 올인해서 100% 샀다면 더블 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엄청난 거잖아요. 반도체. 그래서 장비라든지 반도체는 공부를 하면 바닥에서 사야 될 줄 안 주식이 딱 나오는 거죠. 물론 이분은 17,000원 이미
거의 주가가 거의 70% 80% 올라섰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이것을 장기로 갈지 단기로 갈지 결정해야 되는 저는 장기로 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28,000, 3만 이상은 돌파할 거로 보이는데 단기로 저는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린 것은 이미 전체적으로 7월 달에 조정이 한번 나왔다 가더라도 그래서 그 기준점을 봤을 때 이미 이번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는 손절가를 21,200원 들여서 손절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 하면 비중을 축소했다가 다시 사더라도 하시고요. 일단 목표가 여기는 추가 상승하면 24,000 다음 주 삼성전자 실적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있을 때 띄울 때 전체적으로 반도체 뛸 때 같이 매도를 좀 진행하는 게 좋다. 비중 축소 절반 정도는 비중 축소 24,5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이 하나 마이크론에 대해서 진단 도와주셨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좋을 수 있는 가능성 체크해 주셨지만 좋네요. 잠깐의 흔들림에는 우리가 좀 수익을 챙기자라는 전략으로 체크해 드렸어요. 자, 그러면 반종미 소장님의 의견도 들어볼 텐데요. 역시나 비중 축소 의견 주셨어요. 그렇죠. 네, 이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드린 것은 사실상은 그 하나 마이크론의 주가가 역사상 지금 거의 가장 높은 위치에 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흐름에서도 제가 봤을 때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는 있지만은 연봉의 상태를 봤을 때도 지금 가장 높은 구간에 와 있지 않나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지금 구간부터는 추가 상승이 굉장히 좀 충분할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적정 구간에서는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사실 뭐 하나 마이크론에 대해서도 뭐 베트남 공장과 관련된 부분들도 좀 이슈가 있기도 하고 전체적으로는 이 하나 마이크론이 삼성전자에서 분사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와도 연계성이 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까 이제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까지도 좀 기다려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다음 주까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사실상 저는 이 하나 마이크론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좋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그 문의를 주셨던 시청자분께서도 굉장히 좀 좋은 타이밍에 잡았던 것 같고 그 매물벽이나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딱 적당한 구간대 매수를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는 기대감이 상당할 수 있지만은 위에 지금 별다른 저항 구간이라는 게 없어서 계속 지금은 추가 포인트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좀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그만큼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리스크를 항상 챙기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좀 반 정도 리스크 개념, 관리 개념으로 좀 챙겨가셔라 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수급적인 형태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3월부터 흐름들을 봤을 때 기관의 매수 포지션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외국인의 그 매도 포지션이 한 번 정도 나오기는 했겠지만 크게 한 번 정도 나오긴 했지만은 그 4월 중순부터 계속 좀 매수 포지션을 계속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수급적인 형태로도 남아있고 그리고 매집 주체 형태나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도 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위 상단은 열려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리스크는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비중 반 축소 내일 정도 되면 좀 반 축소를 하셔도 되고 삼성전자 실적까지 기다리시면서 반 축소를 하셔도 뭐 무난하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단계별의 목표가를 좀 지정을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 25,000원까지는 목표가를 좀 지켜보자 라는 말씀 드리겠고 손절가는 19,300원 아래에 내려왔을 때는 좀 장기적으로 많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300원 내려왔을 때는 그때 좀 매도 전략을 취해보자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투자 의견이 비중 축소지만 다 좋은 내용입니다.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반종민 소장께서는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19,300원이고요. 그리고 최병훈 전문가께서는 뭐 중장기 전략도 괜찮다 다 얘기하시면서 목표가 24,500원 비슷한 구간대입니다. 그리고 손절가 21,2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미 30% 넘게 수익 보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저희 믿고 따라오시면서 수익 챙겨가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마이크론 특별 진단으로 두 분의 이야기 모두 들어봤고요. 지금부터 실시간 종목 진단 다시 한번 출발하겠습니다. 스피드하게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매수하고
사고 싶으신 종목들도 꼭 미리 점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최근에 6월에 정말 뜨거웠던 종목이었습니다. 맞아요. 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종목입니다. 참 사명이 길고 어렵습니다. 어쨌든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지금 그게 잘 나갔을 때 45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은 27만 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 들어가셨던 가격이 32만 8천 원에 5%가 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계속 이제 슬슬 내려오니까 이걸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죠? 뭐 너무 낮지도 또 너무 높지도 않은 한 중턱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그 이후로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선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가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게 낫습니까? 이수 그룹들이 주식가가 그룹들. 엄청 뛰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분할돼서 왔는데 이름에 정확히 나와 있어 스페셜티. 네. 특수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특수학 재료, 기능성 다양하게 들어가는 뭐 기능성 화학인데 화학 제품, 화학 재료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뛰어서 뛸 때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항아리튬을 이제 생산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항아리튬 이제 우리 LG에는 항아리튬 관련된 전고체를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또한 이 회사는 뭐 특별한 기술이 항하는 탈항 기술이라든지 네. 강한 기술 이런 걸 뭐 많이 갖고 있어. 그래서 사실 이제 국내 유일하게 이런 갖고 있는 기술들이 이제 탈항 기술하고 이렇게 항아리튬도 탈항 기술 관련돼서 하고 전고체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기술이 아주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고체에 대한 가능성을 이 회사는 충분히 항아리튬 생산 된다고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 전고체는 뭐 나오지도 않았죠. 그렇죠. 연구실험에 있는 거죠. 개발 중이죠. 그래서 27년도 삼성이 이제 양산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려면 전해질을 고체를 한 그 양산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보면 삼성 SDI라든지 그럼 일진모터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전자연구라든지 이수화학이라는 이런 데 가서 해서 기술을 다 해서 이제 액체를 고체로 만든 걸 딱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납품하는 거죠. 네. 그래 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원재료가 들어가는 거 이 회사의 원재료고 이수화학도 이제 같이 기술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수 계열이 전고체 수혜해 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처음에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500만 주대밖에 안 되니까 유통물량이 적어요. 쭉 한 거죠. 그러면 일단 가서 고점 가다 내려가기 시작하면 일단 35% 빠져요. 그러면 28만 오는 거죠. 무조건. 왔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32만 발전 샀으니까 네. 많이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에 살려야 되지? 그럼 35% 내려오면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사면 되는 거죠. 네. 28만 내외. 일찍 사고. 그런데 여기서 더 빠진다면 거의 70% 빠져요. 네. 그러면 이게 한 70% 빠지면 45만인가 60% 빠지면 한 2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 추가로 빠지 20만 초반까지 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직까지 전고체 배터 나온 게 없으니까 70% 빠지겠다, 60% 빠지겠다 최소한. 하단이 더 열렸네. 그러면 20만 원 초반까지는 23만 원 이하니까 올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때 내가 샀는데도 실적이 보면 실적 안 나오면 또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 일찍 산 게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비중이 적기 때문에 뭐 5% 사가지고 뭐 반타작 나면 더 사면 되잖아요. 5% 사가지고 70% 깨져도 한 15% 사면 거의 내 본전이에요, 상각이. 그만 20만 원 정도까지 내려가서 그렇죠. 또 사면 내려가 되는 거예요? 좋은 거 이분한테는 그렇죠. 내려가는 게 나은 거예요. 5%니까. 사실은. 예.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고민이겠지만 안 사신 분, 사고 싶으신 분 이제 한 20만 초반은 그때 하고 이분한테는 5%니까 5% 더 살려면 32원이니까 20만 원까지 빠지면 26만 정도 되잖아요. 26만 원. 네. 그럼 다시 그 전고점 28만 원 내외까지 올라오거든 내려갔다가 반등은. 그러면 본전하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균점 가격이 22만 5천이니까 23만 원 붕괴됐을 때 비중을 추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아니면 뭐 크게 20% 정도 손해니까 손절하고 나고도 5%에서 20% 깨먹어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죠? 부담은 크게 없고요. 그래서 손절은 해도. 그냥 이제 집중한 사람은 몇 프로 사가지고 안 되면 빨리빨리 손절하고 되는 거 위주로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지 않고 이제 백화점처럼 늘어놓는 것은 늘어놓고 내가 본전하고 나오시려면
내려가면 더 산다는 생각하고 계시라. 근데 항상 주식은 내려가면 안 사거든요. 불안해서. 맞죠. 아, 그쵸. 아까 하이닉스 봤잖아요. 12만 사가 7만 대 안 사자. 왜냐? 그때는 다 나쁜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불안해서 못 사요. 근데 그때 아무리 사야 똑똑해도 그죠? 그래서 심리가 좌우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전문가 어쨌든 얘기 듣고 사겠다면 20만 초반감 추가 매수하시라 10% 정도 더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네. 두 가지입니다. 손실을 줄이시거나 이제 20만 원 이탈 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약간 단가를 낮춰가지고 매수가 근처에서 나오시거나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결국에는 아시겠지만 예, 마음이 그때 그걸 또 사게 될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잘 선택하셔가지고 이 종목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재 323명 들어와 계시는데 언제 이렇게 저희가 많아요? 어제 예. 목표가 달성에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350이라고 335. 제가 어제. 335였었나요? 예. 오늘은 좀 그 335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 조금 더 힘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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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안녕하세요. 수고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풍산이고요. 풍산 매수가란 비중은요? 예, 44,500원이고요. 네. 비중은 30%입니다. 30% 가지고 계시고 풍산도 뭐 계속해서 꾸준히 죄송합니다.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목이 메이네요. 자, 그런데 최근에 좀 하락을 하면서 우리 시청자님이 손실을 보고 있어서 제가 안타까움에 목이 좀 메였는데요. 시청자님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이게 5월 초순에 산 건데요. 네. 한 달 동안 뭐 흘러내리더니 또 한 달 동안 잘 올라왔어요. 그러네요. 본전까지 왔었는데 요새 또 일주일 동안 또 흘러내리길래 좀 다시 답답해요. 좀 그러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시 좀 반등의 기회가 있는 건지 저희 매도 타이밍 한번 목표가 잡아볼게요. 반종민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혹시 죄송합니다.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건가요? 혹시? 예, 2달 됐습니다. 아, 2달 되셨어요?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구리 가격 상승 때문에 최근에 이게 좀 많이 그 주가가 작년부터 좀 많이 올랐었던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사실상은 신동 제품, 그러니까 구리와 관련된 그 부분들을 통해서도 주가가 좀 올라갔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5월에 좀 그 구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6월에 또 다시 구리 가격이 상승을 했다가 지금 또 구리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구리와 관련된 가격 때문에 좀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기업이 원래 전통적으로는 그 탄약류 제조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산과 관련된 이슈도 그 4월부터 올해 1월부터 계속 좀 부각을 받았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지금은 현재는 그 풍산이 구리 가격 때문에 좀 어느 정도의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비중이 30% 정도 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더 조정이 올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을 좀 어느 정도 좀 견뎌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뭐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드리기에도 애매한 시점이고 그렇다 한다라도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좀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수급 조치가 좀 좋으니까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건 어떠신지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지금 열려 있다 한다면은 41,500원대 아래 이탈했을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38,500원까지도 좀 더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그 현금 확보를 하기가 그 현금에 대한 부분들이 좀 없으시다 한다면 시드머니가 없으시다 한다면은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41,500원대는 비중을 좀 일부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렇지만은 난 좀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 보겠다라고 한다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좀 기회가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38,500원 아래때 내려왔을 때는 그때는 좀 장기적으로 많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챙겨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대응을 하실 것은 41,500원대는 좀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겠고 만약에 38,000원대까지 주가가 내려온다 한다면 그때는 다시 이제 추가 매수를 좀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지금 현재 흐름에서 좀 좋게 올라간다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4만 7천원까지는 좀 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일단 47,500원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전 고점 부근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겠고, 일단은 41,500원대 아래때 내면 비중은 좀 축소하자. 그렇지만은 전부 축소는 하지 말고 38,500원대 왔을 때는 그때 주가가 유지가 된다 한다면 그땐 추가 매수를 진행하자.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조금 복잡하긴 한데 잘 정리를 하셨을까요?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예, 네, 잘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현명하게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자, 풍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이 종목은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일 겁니다. 맞아요. 예, 우리 김정희님께서 보여주신 국민주 종목이죠, 뭐. 네, 깨깨옵니다. 깨까오. 네. 56,000원이에요. 근데 네. 가격대가 참 그거 사시자마자 완전 다 급락입니다. 얼마에 사셨죠? 56,000원에 사셨는데 아, 10%인데 지금 딱 차트를 보면은 그러네요. 56,000원 딱 찍고 그다음부터 쭈루룩 내려와서 어제군요. 어제 장중 최저치 48,500원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자, 카카오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가져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과연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회복이 가능하고 수익까지도 가능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습니까? 네, 카카오가 과거에 엄청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 팔고 있는데 개인만 사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많이 빠졌을 때 개인이 많이 사면 의지를 갖고 이제 싸다고 이제 사긴 사는데 네. 투자 정체성은 기간 얼마 가지고 가는지를 생각하고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장기로 아주 지금 좋은 가격이고 개인이 외국인과 기관이 판다고 개인이 사니까 이 주식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개인은 짧게 봤을 때 거의 다 이겼어요. 네. 한 1년 정도 봤을 네, 때는 손이 안 나고 나와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올라갈 때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같은 것도 7만원, 8만원은 개인이 가장 많이 샀거든요. 한 1년 정도 있으니까 다시 저 위에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다 이렇게 대형주들은, 이제 많이 빠져가지고 바닥에서 실적이 바닥권에 있을 때 그냥 사놓으면 1년 동안 최소한 50% 올라가거든요, 기본. 네, 네. 물론 이제 카카오도 36,000에서 77,000까지 50% 갔다가 내려왔어요. 그럼 이제 전 저점 최근에 저점이 46,500인데 이걸 분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경기 이평선에 보면 120비면 43,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가장 좋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면 거의 71,000원은 뭐 1년 안에 돌파할 걸 보이기 때문에 네. 최소한 50% 수익은 뭐 보장되지 않을까. 그렇게 뭐 우리나라가 이제 생성형 AI라든지 이런 게 이제 수혜가 거의 없었는데 이제 정책적으로도 그렇고요. 국내 기업들도 워낙 이제 천천히 해도 되겠네. 돈을 조금씩 투자해서 그랬는데 미국에 저 앞서 나갔기 때문에 발등에 불 떨어졌죠. 떨어졌죠. 예. 그러면 이제 달려갑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살 때죠. 수급은 단기적인 겁니다. 수급은 단기이기 때문에 수급을 보고 빨리 매매하려 단기적인 수급을 보지만 지금은 길게 장기 투자 수급을 보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어떤 변화. 그러면 카카오가 결국 해낼 수밖에 없고 수익성이 가장 빠르게 네이버도 마찬가지지만 생성 AI 시대는 두 개가 우리나라 수혜주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럴 때 많이 사놓고 있어야 되는 거죠. 더 사요? 그럼 지금 가격에서 떨어졌으니까? 10%니까 한 20% 더 사도 아주 좋은 구간입니다. 예. 그래서 평균 단가는 뭐 6만 이하 맞추신 분들은 전혀 걱정 안 하고 예. 갖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비중을 10% 사가지고 계속 언제 올라올까 하지 말고 밑에 와서 더 사야 되는 거죠. 더 사야 된다. 그래서 더 많이 사서 이제 가지고 1년 안에 수익이 한 50% 나면 그때 팔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안 어렵습니다. 예, 카카오는 어쨌든 발전할 거고, 장기 전략 기준으로 1년입니다. 추가 매수 더 가능하시니까 이렇게 떨어진 거 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카카오가 최병훈 전문가님의 히든카드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구나. 한번 잘 참고를 하시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긴 관점으로 좀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시청자 수가 366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이 히든카드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으신 계신 것 같아요. 카카오가 국민주라서 카카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SNS로 카카오 하네요. 빨리 그래서 보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런 아닙니다, 것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전문가님들의 이야기 끝까지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 네. 히든 카드도 정말 끝까지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볼 거거든요. 이 남있다 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이렇게 나온 거죠, 거의. 맞아요. 가장 그렇죠. 많은 예. 시청자 그렇습니다. 수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저희는 이렇게 목표가를 계속 높여가게 만들어 주시네요. 너무 이제 좋아요. 점점 380명, 400명, 우리도 1000명 한번 찍어봐야죠. 오, 1000명 좋죠. 네, 아, 1000명 짜릿합니다, 한번. 1000명 하면은. 예.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 계속해서 힘내서 종목 진단 달려가 보겠고요. 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들꽃님께서 수고하십니다라고 하시면서 종목 남겨주셨는데요. 네. 어보브 반도체 목표가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매수하신 가격이 13,000원이고요. 비중 7% 가지고 계십니다. 예. 지금 좀 손실 구간이시고 좀 가지고 계신지도 꽤 되셨을 것 같거든요. 반종민 소장님과 함께 어보브 반도체 저희 목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 어보브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좀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이게 지금 뭐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MCU라고 있습니다. 이 설계 생산하는 팩리스 업체인데, 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스템 반도체 쪽은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업황 회복 기대감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 뭐 이쪽 보다도 뭐 다른 쪽도 굉장히 좀 많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상 이 어보브 반도체에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 그 23일이죠. 23일날 대표이사 영입이 됐습니다. 대표이사 영입이 됐는데 반도체 그 개발 전문가를 좀 영입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사항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23일 기준부터 지금 현재 주가가 일부 좀 상승을 하면서 올라오는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사실 좀 추가 매수를 좀 생각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구간이 지금 매수하셨던 구간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13,000원 정도 되는데 이 13,000원 구간까지는 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오히려 지금은 좀 부담 없게 추가 매수도 좀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해서 동일 비중으로 아마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신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평균 가격이 12,000원 아래때까지 좀 내려오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뭐 동일 비중으로 좀 진행을 해보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 이제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 한다면은 목표가는 13,000원, 지금 매수하셨던 가격으로 좀 지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기다리신 시간대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상당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12,000원대까지 이제 평단을 내려보낸다 하면은 일단 13,000원대는 그때는 좀 반으로 좀 매도를 하자. 그런 다음에 추가적으로 네. 좀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저는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대표이사 교체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3월 달에 주주총회와 관련된 내용들을 꼭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도 주주총회 내용들 중에 사회 이사 선임이 되든 사내 이사 선임이 되든 뭐 대표이사가 변경이 되든 간에 그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하시는 습관을 좀 가지시는 게 좋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 한다면은 주가가 한 1년 정도 내지 2년 정도 좋지 않았던 흐름에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올라왔을 때 3월 기준 시점으로 주주총회를 통해서 대표이사에 대한 뭐 변경이나 신사업 다각화에 대한 이슈가 있다 한다면은 그러면 그 기업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도 포인트다라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에 대해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 기업의 경우에도 중도에 지금 대표이사와 공동 그 경영 체제를 갖추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우리 좀 뭔가 열심히 해보자라는 어떻게 보면 기대감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장이 바뀌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상황일 때는 추가 매수를 좀 고려를 해봐도 된다. 단 어느 그 모든 지금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현재는 변동폭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비중이 지금 7%인데 갑자기 30% 이렇게 넣으시면은 그때부터는 좀 마음 졸이는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네. 그 동일 비중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서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목표가가 딱 시청자님 매수가입니다. 13,000원이거든요. 매수가 회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좀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조금 더 낮추시면
편안하게 기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7% 조금 더 담아 가시면서 수익으로 꼭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당연하죠, 종목에 당연하죠. 예, 많이 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고요. 네. 자, 다음 종목은 앞서 이 전고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었는데 이분도 좀 그런 관점에서 매수하고 싶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정원님께서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언제쯤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6개월 정도 들고 가실 수 있나 봐요. 그 정도 보유하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우선은 사도 되는 건지부터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매수 금지고요. 주식을 이제 주식 잘 가던 것을 초기에 보면 그냥 사면 되고 사고 나서 분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공부를 하는데, 투자의, 소로서죠. 최고의 투자의 대금 소로서는 일단 사고, 그 다음에 분석하거든요. 가면, 분석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분석하는 건 기본적으로 알겠죠. 당연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유기금속, 화학적이구나. 유기금속, 고순도 유기금속 하는 해서고, 촉매도 화학의 촉매도 있고, 그럼 유기금속이 어디 있을까? 초고순도니까 아주 이제, 그러면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어디 있으냐? 반도체를 만들 때 소재, 거기 유기금속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소재가 매출이 거의 거의 반 정도 되고, 나머지 또 화학은 조금 있고 다른데 솔라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도 있고 이런 데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다 초고순도 유기금속은 다들 그래서 머티리얼즈라는 게 금속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레이크 머티리얼즈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반도체 관련된 할 때 가질 수 있지만 또 항아리통 관련된 이제 화학 재료 없이 생산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특허만 있다고 양산되는 거 가봐야 되고요. 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거는 반도체 2차 전지가 대단 양극재 가니까 다 찾아서 리튬도 관련되고 다 간 것은 아직까지 실적 거의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시즌 되면 전부 다 이제 이미 끝났습니다. 에코 머티리얼즈도. 그렇기 때문에 빠지고 났을 때 사야 되는 거죠.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이미 22,700원에 매도가 나왔고요. 기술적으로도. 그러면, 이 주식이 4,000원, 5,000원 올해 계속 올라가지고 4,000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5배 올랐습니다. 5배 올라서 내가 주식을 사서 6개월 사서 수익을 내려면 부담이죠. 밑에서 10배 가면 더블밖에 안 되거든요. 예, 맞아요. 리스크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주식은 일반적으로 심리이기 때문에 가면 이렇게 갑니다. 소형주든 더블 가면 3배 가고 네. 그 다음에 5배 가고 10배 가거든요. 5배보다도 10배를 가는데, 그럼 이거 10배 가면 4만 원 가야 되는데, 그러면 시가총액 한 5조 원 되는데, 그러면 지금도 올해 예상이 50배가 되고, 영업이익에 이미 그렇게 갔는데, 네. 그러면, 영업이익에 100배가 간다. 실적도 아직 얼마 안 나오는데, 미래의 기대감으로 당연히 빠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보고 있다가, 잘 가네. 최근에 더 잘 갔거든요. 최근에 6월 10월 급등했고 또 갭도 그 다음에 또 급등하니까 그래서 내가 보다 보면 현혹당하거든요. 그렇죠. 계속 가는 거고. 유혹에 당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잘 모를 때 대다수 주식 중소형주 유혹을 당해서 사가지고 먼저 이렇게 해서 돈이 깨지는 거예요. 중소형주가.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처럼 만약에 카카오는 많이 빠졌으니까 사면 보고 유혹은 안 당하잖아. 아무도 안 사니까. 그러니까 이익도 안 나고 있으면 그렇게 해서 그죠?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남들을 유혹하면 그때 이제 팔아먹으면 되거든요. 유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남들처럼 하면 대중이라잖아요. 그렇죠. 네. 나 말고 다른 사람 주식을 다 돈 버는 것 같죠. 이 레이크 머티에서 사는 사람 엄청 고수가 돈 버는 것 같지만 실제로 돈 버는 사람은 없어요. 10년 동안 90%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고 싶으니까 나는 절대적인 초보자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사고 싶은 분들 이렇게 빠졌어. 양극재도 그렇고 다 빠져서 사고 싶다. 그러면 왜 연초부터 갈 때 가면 사야 되는 건데 아니면 사가지고 20% 먹고 나왔으면 매매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럼 또 한번 차트 공부를 해야 되고 지금은 관심을 버리시고 올해 내년 초 정도에 다시 사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들어요. 네. 이 주식도 한 35%는 기본 빠질 걸로 보이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6,000원 정도 내면 그때 생각해 볼까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원님 늦었답니다. 그래서 내년 초쯤에 한번 더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 잘못해서 들어가가지고 손실나면 어떡합니까? 네, 어쨌든 미리 잘 물어보셔가지고 맞아요. 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탈 수 있는 또 새로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니까
좋은 기회 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래서 매수 문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요. 맞아요. 예. 자, 그럼 저희가 또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볼 건데요. 배우리님 반갑습니다. 이지 올려주셨고 19,800원 매수가고요. 비중 6% 가지고 계세요. 대응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네. 아이고 매수가가 조금 높죠. 지금 또 손실도 꽤 크게 보고 계시고 그래도 비중이 적다라는 점에 저희가 희망을 가지면서 네. 대응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애매한 구간이에요. 애매해요? 굉장히 좀 그래요? 애매한 구간이고 네. 이게 지금 최근 그 3월에 올라갔던 것이 결국은 지금 고순도 산화철 생산과 관련된 그러니까는 결국에 LFP 관련된 이슈 때문에 좀 올라갔던 것 같거든요. 그리군요. 예. 결국은 지금 배터리 관련된 이슈 때문에 올라간 건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지는 이전에 그 수소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도 좀 많이 올라갔었던 테마였는데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LFP의 경우에도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좀 중국 쪽에 많이 포커스가 쏠려 있고 최근에 뭐 테슬라 쪽에서도 뭐 LFP를 좀 사용을 해보겠다 뭐 히토리 대체로서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네. 사실상은 LFP 시장에 대해서 좀 저는 좀 의견이 좀 재밌는 게 일단 양극재보다는 싸잖아요. 싸고 또 이제 열도 뭐 그렇게 뭐 없고 그러고 해서 적은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그 전기차 시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이동거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다소 좀 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러면은 전기차 해당 그 LFP 배터리 관련된 해당 전기차는 싸게 팔아야지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형태가 없잖아요. 맞아요. 없다 보니까 다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울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듭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LFP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는 시장은 언제든지 다시 그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급하지 않는다 하신다 하면은 이 구간에서는 좀 더 지켜보셔라 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일단 좀 안 좋은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보기엔 12,000원대까지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12,000원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네. 12,000원까지는 좀 가능성을 좀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두시되 예. 지금은 만약에 좀 급하다 하시면 그냥 매도해버리시고 급하지 않고 나는 좀 더 그래도 시장성을 기다리겠다. 또한 다른 이제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LFP와 관련된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해서 상용화를 시키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더 부각이 된다라는 점을 기대를 한다면 12,000원대까지는 일단 더 지켜보자. 왜냐 비중이 6%밖에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네. 칠 수 있으면 손절을 하실 수 있으면 손절을 해도 되지만 예.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게 좀 금전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은 오히려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2,000원 아래때까지도 좀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12,000원 아래때까지는 좀 버텨달라. 그리고 거기에서 그 관련된 부분들이나 LFP 관련된 부분이 국내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지금 상용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좀 재부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12,000원대 아래때부터도 굉장히 좀 잘 유지가 된다면 그때는 좀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를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예. 기다렸다가 12,000원대에서 좀 기회를 잡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거든요. 참고하셔서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잠깐 이제 글로벌 증시 잠깐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다 제각각이에요. 지금 프랑스만 오르고 있고 독일은 보합권 그리고 영국은 약간 약세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 바통을 그대로 받아서 네. 지금 선물 때부터 계속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했던 미국 증시가 지금은 한 0.3%가 제일 많이 오릅니다. 다우가 제일 세고요. 네. 나스닥은 강보합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들이 좀 더 세게 움직이고 있는 초장 분위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내일이면 한 주의 마무리이자 6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될 텐데요. 네. 어떤 종목과 함께 6월을 마무리해봐야 될까요? 히든카드로 만나보시죠.